초난을 평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고려에게 돌려준 것이 아니라 이 함나를 직접 통치를 했어요. 예. 왜 통치를 했을까요? 그건 말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거는 일본을 치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지만은 육지의 경상도가 제주도와는 더 가깝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바로 방성이 비치는 섬이기 때문에 말을 이루기에 최적의 섬이라고 하는 것을 몽골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1276년에 직접 바르가치를 갖다가 보내서 이 제주도를 통치를 하라고 보냅니다. 이때 들어온 것이 160필의 몽고 말을 가지고 제주에 옵니다. 이 말을 지금 하치들과 같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맨 먼저 지금 수산평입니다. 지금 제2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하는 그까지 표지 여기를 갖다 수산평을 말 목장식으로 만들어서 말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1374년까지 이때가 1474년 약 100년간이죠. 그래서 제주를 통치해서 제주 사람의 피에는 몽골의 피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몽골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 사람들이나 여기 계신 아저씨들이 얼굴이 꼭 같아요. 그냥 가봤는데 말을 안고 있으면 요즘 아저씨 삼촌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제주의 피에 몽골의 피가 섞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진시, 자시, 강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은 전부 대원 진시, 대원 자식, 대원, 원나라 대원의 피다 그래서 대원 강시 이렇게 불렸어요. 돈을 갖다 공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목호이람으로 인해서 원이 망하게 되자 결국은 전부 슬그머니 돈을 제주로 바꿉니다. 제주 자식, 제주 진시, 제주가 이렇게 그래서 그 피들이 그대로 온 거예요. 예, 제주에 있던 그 하치, 원나라 사람들의 목포로 가는데 그 수가 1700명입니다. 이때의 제주 인구가 2만 명이니까 1700명 많이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건너왔지만은 제주의 사람들하고 혼인을 했어요. 본처가 아니라 처우리가 여러 명 두어서 그 기세가 상당히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욕할 때 옛날에는 이 몽골놈이 다시 욕을 했습니다. 그거 거기서 나온 거고 그리고 살살이 같이 기르는 사람을 몽골년 첩배 앞인가 왜 그렇게 살살 기르냐. 그래서 몽골의 첩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상당히 기세가 좋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1374년에 이 몽골 같은 하치들이 난을 일으키대. 왜 난을 일으켰을까? 자기네들이 키운 말이 그때 당시에는 원나라와 망하기 직전에 그 명나라하고 싸움을 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명나라에 우리나라의 명나라 조정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자기들 말을 키운 말들이 전부 명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국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 반발해서 이거 우리 도저히 보낼 수가 없고 적국에 어떻게 우리가 키운 말을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난을 일으킨 게 바로 목포의 난입니다. 그래서 이 목포의 난은 결국은 패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집니다. 또 어디로 가느냐? 한라산, 중산산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이 사람들이 결국은 말을 키우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때 태우리가 되는 거예요. 태우리 원조가 바로 이때 나온 겁니다. 태우리는 말을 모아서 돌보는 사람. 이게 몽골어입니다. 태우리가 여기서 왔다고. 그래서 태우리의 원조가 이때 생기게 되죠. 근데 이전에 그 진시황 때에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이 진시황이 어느 날 갑자기 밤하늘 보는데
갑자기 남쪽에 별이 반짝여. 야, 인간 이리 와봐. 근데 왜 저쪽에 남쪽에 저 움직이는 별이 뭐냐? 그때 당시만은 방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왜 저기 있겠냐? 그래서 인간이 딱 보더니 저기가 비추는 것이 제주 탐나중인데 그쪽에서 영호걸이 태어날 징조다. 그럼 안 되지 않느냐? 천하를 갖다 호령할 영이 나타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마다락에서 누굴 보내냐면 호종단이를 제주에 보내죠. 이 사람이 와서 호종단에 대한 우리 그 설화는 제주 성에 많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온 곳이 어디입니까? 제주에 들어올 때 종달리가 바로 호종단에서 종달이 들어왔다 해서 종달리라고 했다고. 그래서 일로 들어와서 곳곳 고래를 가지면서 숨해. 그리고 마혀를 막아요. 막다가 어디까지 오느냐? 바로 지금 말하면 저기 뭡니까? 미기리의 그 위에 있는 거기에 반드기와 딱 옵니다. 거기에 마혈이 있어가지고 또 호종단이 거기다가 쇠침을 박아가지고 말이 튀어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김만희가 말을 갖다가 키우게 되면서 발복하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호종단 설화는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어요. 토사 안에 거승세기 설화, 홍례지장전 설화, 행기문 설화, 또 용모리 전설, 맨 마지막에 우리 차기도 전설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차기도라고 말이 왜 생겼습니까? 이 호종단위가 전부 수명이나 혈맥을 바꿔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고산 용수 앞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가게 되니까 한라산 신이가 안 되겠어요. 너무 기분 나쁘죠. 왜 이런 나쁜 놈들 해가지고 혼내겠다 해서 그 한라산 신이 큰 새로 변해가지고 배를 타고서 돌아가는 바로 그 호종단 일행을 갖다가 파도를 일으켜서 결국 못 막게 막았다. 그래서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거기 어디냐? 차귀, 귀 돌아가는 것을 처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기도가 생겼고 그 차기도 전설이 이때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민오름에 있는 그 앞에 지금 반드기가 있습니다. 반드기에 와서 있는 바로 경주 김씨의 선조 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반드기 왓에 대한 그 설화는 제 소설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그 반드기 왓에 어느 날 그 만일의 그 증조부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수망에 살았습니다. 수망에서 증조부가 돌아가시다 자기 아주 가난해서 어디 묻을 땅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셔도 상당히 우울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스님이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상가집을 들립니다. 그런데 들렸는데 상당히 그 상주들이 우울해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그 스님이 이야기해 줬어요. 내일 아침에 저쪽 그 민오로 아래 있는 반드기 왓에 가보면 거기에 새침이 박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새침을 뽑으면 거기서 한 마리의 새가 날아 뽑을 것이죠. 그 새침을 뽑은 곳에 땅을 묻고 도상을 묻고 새가 날아 곳을 쫓아가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지어라. 그래서 아니면 가보니까 새집이 있거든요. 그걸 뽑아내고 거기다 도상에 무덤을 쓰고 새가 나가는 것을 쫓아가보니까 바로 수망에서 3리죠. 한 1km쯤 되는 지금 이 길에다가 그 집을 지었는데 바로 로터입니다. 그때 집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김만희가 아주 말에 부자가 되고 말에 신이 되었다 하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섬에 왜 섬이 말의 섬인가? 섬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키우에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전국에 172개의 군마장이 있었는데 이 나라에서 키우는 말의 그 목장이 주로 섬에, 대부분 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에도 15개의 군마장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섬에 말을 키웠을까? 저는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일단 섬에는 맹수가 없어요. 말은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그 사탕이도 굴려 죽기도 하고, 그래서 맹수가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맹수가 없다는 거 하나, 섬에는. 두 번째는 외부가 차단돼 있잖아요. 말이 어디 도망가지도 못해요. 누가 와서 훔쳐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섬에는 말을 키우면 너무 좋습니다. 또 하나는 해풍과 강우, 아주 작게 비가 내리고 그 해풍입니다. 이 해풍의 영향은 지금 그리스 시대도 전해오는데 주로 탈라소테라피는 지금도 아주 유명합니다. 독일의 그 함부르크, 또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등지에서 이 탈라소테라피라는 게 행해지는데, 이 탈라소테라피는 탈라소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바다, 해양 이런 뜻입니다. 그 해양을 이용한 건강 하나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해풍, 바닷길을 지금도 행해가 쭉그 바다의 그 모래밭을 맨발로 걷는 것, 그리고 걸으면서 해풍을 쏘이는 것. 자, 이런 것을 그 건강 클리닉인데 지금 상당히 그 유행,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가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그 탈라소테라피를 보면 여기서 그 해풍은 기관지의 그 미세한 소금 입자를 갖다가 침투시켜가지고 섬모 운동을 갖다가 촉진하고, 기관지 염증이라든지 분비 무술에 아주 특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를 건강하게 가꾸는 치유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해풍인데, 이 해풍은 여러분들 그 황사를 보면 황사가 불어올 때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모래를 일으켜서 하늘로 올려가지고 그것을 상당히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해풍도 바다를 건너오면서 그 바다 속에 들어있는 물질을 갖고서 옵니다. 그 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네랄뿐만 아니라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그 해풍 속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제주도 같은 이 섬에 내리게 되면, 앉게 되면 그 영양소가 우리 많은 약초, 더더, 우염, 치, 말들이 먹을 수 있는 영양소를 자연적으로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리는, 우리 섬에는 비가 자주 내리잖아요. 그 내리는 비는 우리 제주도 어떻습니까? 안반석을 통해서, 골짜기를 통해서 밑에 들어가서 그것이 안반석으로 솟아나옵니다. 그 물은 상당히 미래가 여러 가지 영양분을 가진 물이 됩니다. 이런 물을 먹고, 이런 약초를 먹고, 이렇게 말이 자라니까 제주도 말을 하겠습니다. 거기다 제주도는 아주 자갈길이지 않습니까? 달리는데 아주 다리가 튼튼하게 되는, 그래서 튼튼한 말을 육성하기에 아주 알맞은 곳이다. 그리고 제주에는 이러한 물과 이런 해풍이 말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 제주에는 특히 장수 노인이 많습니다. 근데 장수의 섬이에요, 제주도.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탐라술력도 1702년에 우리 이영상 목사가 그린 탐라술력을 보면 여기에 그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의 수가 80세 이상이 246명이나 됩니다. 이게 당시에 우리 평균 수명은 40도 안 됐어요. 그렇죠? 40도 안 됐어요. 2만 명 중에 이렇게 246명, 80이 넘은 고령층, 100세 이상이 3명, 그 다음에 뭐 90세는 23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림에. 여기 탐라 술력의 그림인데요. 여기에 밑에다가 그 숫자가 나옵니다. 이처럼 장수섬이었어요. 이 장수섬이라는 것을 김만일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근데 소설에 보면 깨닫게 되는 과정이 좀 나옵니다만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럼 김만희는 어떤 분이신가? 자는 중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림. 1550년생으로 되어 있고 경주 임시 입도죠. 김검룡의 6세손 그리고 이홍이라고 하는 아버지죠. 김이홍의 아들입니다. 부친 이홍은 수망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55년 이때는 을묘외란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 을묘외란이 일어난 해에 결국 아까 그 중녀부를 거기다 묻고서 집을 갖다가 위기리로 지금 옥기리로 옮겨가지고 거기에 집을 지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김만일은 이미 이전에 태어났어요. 5살 때 을묘외란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거처를 옮겨가지고 설촌을 하게 됩니다. 혼자 가서 옮겨서 거기서 많은 마을 사람들을 마을에 구성해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부인이 누구냐 하면 제주에 사는 남평문 씨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가시나물 영평이라는 곳 있죠. 그쪽에 살면서 그 마목장을 그냥 크게 했어요. 한라산을 이용해서 그 마목장을 크게 했는데 여기 나오는 문윤청 씨의 넷째 아들 서봉의 딸입니다. 서봉의 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서봉 김윤창의 아들은 사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을묘외란의 치마돌격대 들어보셨죠? 네, 치마돌격대에 참여했던 문시봉 씨. 그러니까 이 문시봉의 딸이에요. 문서봉입니다. 그냥 백부가 되는 거죠. 문시봉은. 예, 그래서 문서봉의 딸로서 상당히 그 목장주의 딸이었다. 이분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분이죠. 이 김만일이 결혼을 하고 나서 벼슬길에 올라가 아마 장인의 처갓집에 독촉이 있었겠죠. 그래서 벼슬 공부를 벼슬을 오르기 위해서 과거 시험 공부를 하는데 근데 조선의 과거 시험 말이죠.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하는 신년시라고 해서 초시, 복시, 전시 3단계를 거쳐요. 특히 묵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묵과 초시는 한양에서 그 훈련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원실에서 70명을 뽑아요. 이때는 전국에 또 500명 사람들이 그다음 각 고향의 팔도에 중에서 120명을 뽑는데 뭐 10명 뭐 이렇게 뽑겠죠. 각 시도마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초시에 합격한 사람 주로 그 초시는 그 무예만을 가지고서 다루기 때문에 김만일은 원래가 태우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 말 타는 거, 말 타가지고 무예하는 거는 아주 자신 있었죠. 거기다가 합격을 하면 이제 그 합격한 전국에서 70명, 거기서 190명이 모여서 복시를 보게 되는데 이건 한양을 가야 돼요. 한양 가서 복시를 보는데 이때 시험가은 뭐냐면 무예하고 강서입니다. 그냥 무예는 그냥 뭐 싸움 잘하고 말 잘 타고 그 말 타가지고 여러 가지 무술을 하고 무장 무술을 하고 이런 것이에요. 근데 강서에 자꾸 떨어져요. 이 강서는 뭐냐 병서를 외우고 또 유교 경전을 갖다가 외워가지고 구술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에 이제 떨어지다가 결국은 나중에 합격을 합니다. 190명 중에 28명을 뽑는데 합격을 하게 돼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절차가 과정이 뭐냐면 전시라고 있어요. 이 전시라는 것은 임금이 신임만 가운데 임금 앞에서 보는 그 시험이에요. 이때는 무예만을 갖다가 겨루는데 여기에서는 28명 중에 갑과 을과 병과에서 요거는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3명, 을과 5명, 나머지 20명은 병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갑과에서 그 뽑힌 사람은 함양, 한양, 도성 그 안에 근무를 시키고 또 을과에 합격한 사람은 아주 중요한 고을의 높은 직책, 종사품이라고 제가 자료가 있던데 첨사, 만노 이런 벼슬을 줘가지고 파견시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20명은 그냥 뭐 어디 장수 정도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여기에 순위를 정하는데 뽑혀가지고 결국 어디로 갔냐면 김만희는 을가 3위로 급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1582년에 전라 좌수영 순천부 방갑진 천우절제사에 분양이 됩니다. 이때 이것이 어디냐면 지금 말하면 돌산도, 여수 돌산도 있죠. 여기가 방갑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게 되는데 이때의 당시 병조 판사가 누구냐면 이율고 잘 아시죠? 이율. 그 이가 어느 날 그 경연하면서 신하와 임금이 같이 만나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경연에 참석했을 때 이가 앞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시부육조를 갖다가 올리게 됩니다. 그 시부육조는 대부분 국방에 관한 내용인데 특히 외군의 침입에 대비해서 각 국민들을 군대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10만 양병설이라는 거예요. 각 시도에 10,000명씩 서울에 2만 명에서 팔도와 서울 합쳐서 10만 명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비전마해서 싸움을 할 수 있는 말을 키워야 된다. 이때 나옵니다. 여기에 김만희를 탁복했어요. 그때 당시에 벼슬길을 올랐으면 한양까지 가가지고 높은 벼슬 올라야지 자기는 벼슬길을 그만두겠다. 그리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말을 키우는 내가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벼슬길을 버리고 제주도로 낙향이 됩니다. 자, 이게 지금도 가면 돌산에 가면 돌산 군관청이 지금도 있어요. 이거는 그 군랑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돌산에 가보면 다 이게 항구가 쑥 이렇게 굽혀져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보면 이 안쪽이 안 보여요. 여기 배를 숨겨놓고 외적이 천입하면 갑자기 나타나서 그 공격을 하게끔 만든 그 항구가 군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그 흥국사인데 제 소설에는 이 흥국사에서 아주 지인을 만나서 아주 은인을 만나서 결국 자기가 참복해서 벼슬길을 버리고 제주도를 낙향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흥국사는 근거는 없는데 이때 당시 찾아보니까 임진왜란 때에 의병, 승병들을 갖다가 키우던 것이 이 흥국사였어요. 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거기서 만날 수가 있겠다 해서 했는데 여기 흥국사에 가면 이렇게 돌탑들이 있죠. 불탑, 108불탑이 있어요. 그리고 가을에 가면 말이죠. 이 전체가 꽃무릇이 쫙 깔려서 관광 명승지로 잘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되면 한번 가보시고. 자, 김만희는 오자마자 말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보니까 조선 태조 때에 고군, 요즘은 육군입니다. 육군 숫자는 23,000명에 비해서 마군, 기마군이죠. 숫자가 40,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전마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키우게 되는데 이 말을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기능별로 생산을 육성하게 되는데 지금 말은 따라비 오름을 중심으로 해서 간마자, 여기에는 어떤 말을 키웠느냐, 진상하는 말, 타고 다니는 양반들이 타고 있는 기승마 또는 종마, 말의 실을 갖다가 분위기야 종마 이걸 키웠고, 을마장이라서 제가 생각을 해서 선의를 돌아다 보니까 아, 을마장은 그 물병아리 아래쪽 요쯤이 되겠구나 해서 거기는 그 말을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을마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옥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마을까지 해서 병마장이라 해서 여기에는 파발마는 뭡니까? 통신용이죠. 재빠르게 다 해서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고, 역마다 있는 그 말을 양반들이 오고 있을 때 타고 다니는 말이 역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는 뭐냐면 힘을 쓰는 말이에요. 농사를 짓거나 짐을 끌거나 이런 말들이 여기서 키워졌고, 비용마, 요즘 말로 하면
식욕으로 쓰는 말고기를 키우게 이런 말들은 병마장을 키웠다. 이렇게 기능별로 말을 키웠습니다. 자, 여기가 그 따라리 오름 아래에 있는 간마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뭐 물령 아래에 있는 중자성인데 당시는 하자성, 중자성, 상자성에서 이렇게 구분을 지었어요. 왜? 하자성을 말들이 그냥 풀어놓으면 사람들이 농산물을 전부 다 파헤쳐버려요. 그래서 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돌담을 키워놓은 게 바로 하자성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말들이 저쪽으로 하자성을 가지 못하게끔 봄에 풀을 갖다가 왕성할 때 먹이는 것이 이 중자성 박아놨어요. 거기 풀이 어느 정도 먹으면 이 문을 열어가지고 다시 그 상자성 있는 곳으로 옮겨서 말을 키웠습니다. 지금도 이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키우다 보니까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에 그 일본이 들어왔을 때 결국 김만일은 자신이 키우던 말을 진상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200마리를 올리겠다 했는데 거부당해서 100마리 말을 나중에 올려보냅니다. 그래 나중에 다시 100마리 정도 더 올려보냈는데 200여 피를 나라에 갇혀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헌마공신이 제수됩니다. 당시에 병조판사는 그냥 유성룡이에요. 이 사람은 이하고 싸웠어요. 동인과 서인이거든요. 동인의 우두머리가 유성룡이었고 서인의 우두머리가 이였어요. 근데 두 사람이 받쳐서 그때 시무 6조를 갖다가 발적에 올리니까 그거 무슨 전쟁도 없는데 그 말을 군인을 키워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 이용을 조성하면 안 된다 해서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이 임진왜란이 딱 터지고 나니까 그때 당시 9년 전이죠. 9년 전에 이의가 했던 말이 그 사람은 해안이 있는 사람이 이때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김만일은 어떻게 말들을 교배를 시켰냐면 몽골마와 조랑말을 갖다가 교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단단해요. 빨라요. 그리고 지구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자들을 품종을 발굴하게 되는데 이게 명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태조 이성계가 8필의 말을 평소에 8필의 말을 좋아했어요. 그 중에 제주도에 그 올려보낸 말이 응산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소설책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그림, 여기 안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린 그림인데 이게 제주도 출신 말입니다. 이 말은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에 가서 해군을 할 때 타고 내려오는 말. 얼마나 급했겠어요. 빨리 가야 된다. 그 왕군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찾아야 된다 해서 그 빠른 말을 찾은 게 바로 제주에서 있는 응산백입니다. 아주 다리도 짧지만은 빠르고 강하고 지구력이 좋죠. 그래서 이 말이 응산백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만일의 말은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현대 자동차 회장정. 현대 자동차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즘 아주 좋은 그 승용차도 만들고, 그렇죠? 집차도 만들고, 아주 간단한 이런 짐을 갖다 싣고 나가는 차도 만들고. 그래서 저는 그 김만일의 대창마장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냈는데 성산에서 거기에 낙인을 찍습니다. 김만일의 말은 대자 낙인을 찍어요. 딱 요게 우리 등록 상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자 김만일의 말이 좋다고 소문나서 김만일의 말을 가진 사람은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요즘 말도 뭐 1억 이상 가지 않습니까? 뭐 에쿠스가 나왔는데 현대에 나왔는데 이런 말을 가진 게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김만일은 금세 부자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4대국 중에 최고 인기 브랜드였다.
그래서 조선에 지금 그것이 문헌학적으로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그 돈을 벌었고 조선의 최고의 성공한 CEO다. 우리 김만덕이도 뭡니까 객주를 만들어 가지고 CEO가 됐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이분은 한 100 몇십 년 이전에 이미 돈을 많이 번 제주의 CEO다. 제주의 말들입니다. 근데 이 정부에는 조선시대는 사복시라는 것이 있었어요. 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목장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수레라든지 말에 관련된 것을 관리하는 게 사복시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정부에서 오는 군마장에서 올라오는 소를 갖다 정부에 분배를 하게 되는데 우선 임금의 친인척 그리고 공신들에게 말을 분배하고 또 전마담당 병조에다가 싸움말이 몇 개 필요하면 그걸 정리에 뽑아올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과거급제인들은 한마디씩 말을 또 줬어요. 그 다음에 어영청 이 어영청은 군거를 임금을 지키는 임금의 거처를 지키는 요즘은 병호처죠. 여기에다가 말들을 줬고 그 다음에 무의소 요 군거리입니다. 군걸 안에 지키는 무의소 그 다음에 금이영이라는 것은 서울 수도 방위사령부 정도 되겠죠. 여기 전부 말을 공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방관청의 영마라든지 파벌마 등을 관리하는 것이 사무실이었습니다. 자, 제주에는 1년에 몇 필이나 바쳤을까? 가만히 보니까 공말 종류를 문헌 상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탐나수역도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 1년에 바치는 공말 종류는 세공마가 200필이었어요. 200필 정도. 세금이라는 것은 연말 연시를 맞아서 무조건 세금으로 바치는 것이 200필. 삼명일 진상마가 20필. 삼명이라는 것은 임금의 생일이나 왕비 생일이나 나라에 있는 경사에 있을 때 바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차비마 80필. 요거는 미리 그 말을 갖다가 병이 나는지 사고 나서 대비해서 바치는 게 80여 필. 그 다음 별어승마라고 해서 식령옥마라는데 과거 시험이 있을 때 그 해에 바치는 말들이 20편. 흉부마라고 하는 것은 말을 옮기는 중간에 역시 4월 대비해서 준비되는 것이 32편. 노태마는 요거는 사역이죠. 짐을 나르는데 쓰는 말들 그것이 30편. 그래서 연 430여 필을 제주에서 올려보입니다. 자, 제주에 있는 말들을 이것이 아까 자, 이 이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제주에서 이 말을 올려보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병족에서 필요한 말의 수를 갖다 사복시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사복시에서는 전라 관찰사에다가 보내죠. 이만큼 뽑아 올려 보내. 그럼 이 전라 관찰사에서는 제주 목사에게 전달합니다. 제주 목사는 사목필령에 다 분배하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각 목장 군마장에다가 너는 몇 필, 너는 몇 필 이렇게 배당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느냐? 그냥 아무 말이나 뽑지 않아요. 이것을 갖다가 걷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이 원장 이게 원장인데 이게 지금 현대식으로 해서 철제로 되어 있으나 옛날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아놔요. 여기에서 모아놓으면 승마라고 해서 요즘은 수의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안에 하나씩 이 말을 이렇게 통과시키면서 말을 검사를 해요. 이게 사장이라는 겁니다. 사장. 지금도 훌륭한 우리가 구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뽑힌 말들, 다리가 조금 전다든지 어디가 이상하다든지 좀 빼가지고 이게 통과된 말들을 구마군이라든지 견책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좀 어디로 제주 읍에 있는 반덕정 마당 앞으로 전부 다 집합시켜요.
그럼 여기에 그 나온 말들을 전부 여기서 다시 그 마적을 이렇게 뒤지면서 검사를 해서 확인합니다. 요걸 갖다가 여기 통과되면 다시 현령이라든지 현감 같은 사람을 책임자로 둬서 이걸 한국까지 옮기는데 그 한국가 어디냐면 지금의 그때는 별도표, 요즘은 화북이죠. 화북포, 을로 또는 조천포 요 두 군데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때는 이제 공마선이라고 하는 이 공마선은 사복시에서 전라 관찰사에게 전라 수군 그 통제사에게 명령하면 이 사람이 그 해안가에서 공마선을 만들어요. 물론 기존에 만든 게 있겠지만 수많은 말을 운반할 때는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만듭니다. 근데 이 그 공마선의 인적 구조를 보면 호조에서 파견한 영선천호가 있어요. 이 사람은 배의 항해 제주에서 뭐 해남까지 또는 또 완도까지 이렇게 운반하는 책임자가 영선천호예요. 한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 거기에서 경주에서 파견된 암영천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배에서 내린 다음에 한양까지 운반하는 책임자가 암영천호입니다. 그다음 배 하나에는 선장 한 사람이 있고 사관이 4명 있어요. 이 사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갑판 위에서 사방을 누가 외적이 또는 쳐들어오지 않나 해서 지키는 사람이 사관이에요. 칼을 쏘는 사람이죠. 그리고 격분이라 해서 이 사람은 노를 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큰 배의 경우는 43명, 중선의 경우는 37명, 작은 배일 때도 34인이 노를 저어가지고 제주에서 육지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때 배는 요즘 말로 하면 평형수라고 하죠. 배에다가는 배가 이렇게 전복되지 않도록 물을 채워놨잖아요. 그때는 그런 기능이 잘 안 되니까 제주에 현무암 돌을 실었어요. 그래서 돌을 밑바닥에 깔고, 그래 배 밑바닥에 깔고 나서 또 육지에 도착하면 그 돌들을 다 퍼야겠죠. 그 펀 것을 제가 지금도 가면 구경할 수 있는데 이진에 가면 그 깜짝 놀란 게 그 울타리, 정원석 이렇게 따라 거기 전부 평무암들이에요. 이때 퍼낸 그런 평형석들이 아직도 그 흔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진포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뻘들이 많아가지고 항구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지금 완도 있고 진도 있고 있겠지만 이게 육지로 연결이 안 됐잖아요. 지금 연결이 다 됐죠. 그래서 가장 육지에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곳이 이진이었어요. 이진포구인데 이건 다리가 없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안 되면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는 게 안 되면 바로 다음에 간 곳이 마령. 이 마령은 지금도 가면 한 군데 해안선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 배를 대고 아주 잘 되게끔 되는 게 마량입니다. 이 마량항에 가면 제주하고 인연을 줬던 여러 가지 말상도 있고, 거기 한시로 우리 제주의 영식경을 다룬 시도 있고 여기 시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내리면 말이 그냥 바로 오는 게 아닙니다. 말도 멀미를 하죠. 보통 가면 빨리 가면 뭐 하루에도 가지만 보통 3일 뭐 일주일 이렇게 걸려요. 그럼 말들도 멀미를 해요. 기진맥진해. 그래서 이것을 한양으로 옮기기 전까지 거기 평야에다가 모아서 멀미를 갖다가 해결한 다음에 떠났는데 여기 가면 아직도 그 평야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자, 말을 나면 제주로 보내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서 생기게 지금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 사복시에서는 제주도 말이 상당히 좋다, 우량하다. 그러니까 제주도에가 뭔 명령을 했냐면, 야, 제주도에 있는 암만을 전부 전국에 있는 군마장에 2마리씩 전부 다 옮겨,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김만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참 무식한 놈들이다. 그래서 항변했어. 유감이 우리 밀감 같은 것이 바다를 건너면 탱자가 되어버려요. 우리 환경이 좋으니까
물과 해풍과 좋으니까 이렇게 우량한 말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제주말을 보낸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종자를 얻을 수 있겠느냐. 반대를 해. 그래서 차라리 전국에서 말을 하면 제주로 보내라. 그래서 말을 하면 제주로. 이런 말이 이때 생겨나요. 그 속담의 주인공이 바로 김만일. 제주군에서 말들을 제주로 와서 제주의 그런 환경에 맞게끔 이렇게 키워서 다시 육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좋다 보니까 이 관리들이 행포가 상당히 심했어요. 그래서 막 착취하고 그때는 그 김만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목장을 가지고 말을 키웠거든요. 근데 지 말인 것처럼 그냥 다 뺏어가든지 이렇게. 그래서 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목사와 그런 판단이 어떤 그 착취 해단에 저항해서 1601년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600년에 제주 토와 육지에서 온 기름져 도로병이 난을 일으키는데 이걸 논주에 나옵니다. 이때 김만일도 나이가 이미 몇 살입니까? 50살이 넘었죠. 이때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상소를 올려가지고 나라에서 이게 엉터리다. 이게 완전히 우리가 난을 일으킨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좀 나라에서 좀 어떻게 좀 잘 처리해 주소 올렸는데 그걸 자기네가 난을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목사들이. 그래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 김상원 청음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이 김상원 오현 중에 한 사람이 있죠. 제주도에. 이 사람이 남사록이라는 곳에 기록을 이렇게 남깁니다. 전마가가 묵민관이 형편은 또 벌어져요. 1618년에 명나라가 제주도 말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다른 데 말할 필요 없어. 제주도 말 2,000마리만 올려보냈어. 그래 놓니 전마가 양시연을 제주에 파견해서 말을 갖다가 2,000마리 뽑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랬더니 암말이나 종말, 그때 암말 반출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주도 말을 보내라 해가지고 한마디로 제주에서 말을 육지로 반출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양시연을 암말, 종말 전부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행포가 심해가지고 결국 김만일이 가족뿐만 아니라 김만일의 행포를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김만일은 이렇게 하면 제주도만 씨가 마르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자기 종말을 훼손을 시킵니다. 왜? 모양이 아무튼라도 그 씨는 우리가 지켜야겠다 해서 눈알을 찌른다든지 귀를 자른다든지 부어가지고 외양을 갖다가 아주 형편없게 만들어가지고 그 종말을 지키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잖아요.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학점을 고발하고 해당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끌고 가서 임금을 직접 만나겠다. 그래서 500필의 말을 이끌고 한양으로 갑니다. 그때 임금이 광해군이었는데 광해는 이 김만일의 그 공로를 인정해서 종이품 모의도 총관 지중추부사 이 제수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둘 대길이 있었는데 대명을 전라 보성 군수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대성을 당상관으로, 그 다음에 이 손자 려가 있는데 이 려는 대성의 아들입니다. 대명의 아들이니까 대성의 아들 려는 제주 장수로 임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촌놈이 그 높은 벼슬 종이품을 얻으니까 배가 안 아프겠어요. 이 성것이 말이지 너무 말동네 남성 성것에게 너무 높은 벼슬을 줬다. 이거 제발 철회해달라. 이게 참소를 올리죠. 사관부에서 5만 올리고 사관에서 올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유교의 거기서 올리고 해서 맨날 치고해요. 그렇지만 광해군을 전부 부딪혔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말이지 이
있을 곳은 이런 그 싸움질하는 양반들이 싸움질하는 곳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말이 자유롭게 노는 제주다. 그래서 벼슬을 온 지 80일 만에 관직에서 물러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키우다가 1632년에 83세로 서거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가보면 선마공신 김만유 김용관을 구경할 때 이분에 대한 기억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 광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은 욕망하지 않는다 이 책을 내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 25일입니다. 3시에 제주문학관에서 북토크를 합니다. 여기 오시면 기념품도 마련했으니까 많이들 와서 나머지 이 책에 대한 얘기는 거기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시간 저희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